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입니다. 오늘은 태풍 카눈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한 태풍 카눈은 매우 천천히 이동하면서 우리나라를 수직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북 지역을 지나서 충북 충주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카눈의 중심 기압은 985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20m 중반 정도입니다. 현재 카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위험 요소, 바로 느린 이동 속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한 곳에 더 오래 머물면서 오랜 시간 강한 바람이 불고 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눈은 잠시 후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수도권 경기 동남부로 진입할 전망이고요. 밤 9시쯤에 서울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내일 새벽 이후에 북한 쪽으로 빠져나갈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카눈은 집중호우를 뿌리면서 이동하고 있죠. 특히 오른쪽 위험바전에 위치한 영남, 영동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후 4시 반 기준입니다. 누적 강수량은 경북 칠곡이 302mm, 강원 강릉 336mm, 삼척 387mm를 기록 중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중대본 집계를 보면 전국 12개 시도에서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둔치 주차장, 하천변, 해안가 등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으로도 태풍과 피해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상황인데요. 부산 서면 지역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면서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주저앉아 있는데요. 다른 시민이 잡아당겨주면서 겨우 몸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역시 부산 지역 광안리 인근 모습인데요. 강한 바람 탓에 건물 외벽이 뜯겨져 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뜯겨나간 잔해가 위태롭게 흔들리면서 매달려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한 바람에 시설물이 날아가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출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중호우로 인한 강물 범람이나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인데요. 한 아파트 단지에 물이 들어찼습니다. 사람 발목까지 물이 찼고요. 아파트 내부 시설로도 물이 들어오면서 주민분들이 물을 퍼내는 모습입니다. 역시 창원을 보면 신촌동 로타리 인근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차량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일 만큼 강한 비가 쏟아졌고 차들이 바퀴가 거의 절반까지 물에 잠겨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경북 김천 용두동 모습도 보시죠. 강물이 불어나면서 인근 도로는 모두 침수됐습니다. 다리 바로 밑까지 강물이 불어나서 세차게 흘러갑니다. 경찰이 근처에서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이제부터는 태풍이 수도권에 근접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국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을 차례로 연결해 각 지역 피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태풍이 지나간 충북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난 폭우에 큰 피해를 입은 곳이죠. 충북 청주 오송에 하혜빈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하 기자, 태풍이 조금 전에 충북 청주를 통과했다고요. 아직 비바람이 거셉니까?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인 오후 4시쯤 태풍이 충북 충주를 지나서 북상 중입니다. 오후 4시 기준으로 누적 13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도 비가 계속 올 예정이라서 많게는 15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곳 청주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바람이 굉장히 거셌는데요. 바람은 다소 잦아들었고 빗줄기도 조금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종일 비가 내리면서 제 뒤로 보이는 미호강 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래 도로로 내려가는 길목도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 미호강이군요. 지난 폭우 때 미호강 제방이 무너져서 큰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걱정이 없을까요? 네, 막아둔 이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지난번 폭우 때 무너졌던 임시 제방이 나오는데요. 어제까지 모래포대를 쌓아서 보강 공사를 마무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달 폭우 때보다도 더 높게 쌓아놓은 건데 주민들은 그래도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지하차도 침수 등 피해가 워낙 컸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제방 붕괴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만 67명에 달하는데요. 현재 오성읍 주민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청주 지역 피해 상황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북 지역 곳곳에서 물 빼는 작업을 도와달라거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4시 기준으로 110건을 넘겼는데요. 오늘 낮 1시쯤에는 충북 영동군에 있는 캠핑장에 계곡물이 넘치면서 입구가 막혔습니다. 학생들과 캠핑장 관리자 등 총 53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JTBC 하혜빈입니다. 네, 이번에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 만년교회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정혜윤 기자, 네, 지금 보기에는 비가 조금 그친 것 같은데 현재 대전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비는 1시간 전보다는 조금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하루 종일 비가 오면서 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유속도 상당히 빠른 상태인데요. 하천은 위험해서 오전부터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원래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인데 불어난 강물로 완전히 잠겼습니다. 산책로까지 다 잠겼군요. 이 하천 주변 지역 통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 만년교를 포함해 충남 지역 도로와 하천병 등 72곳을 막고 있습니다. 침수 우려 지역 주민 25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보령항과 태안항에 정박한 대형 선박 7척은 먼 바다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산과 하천, 바다 곳곳이 위험합니다. 대전에 비가 계속 올 예정이죠.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도 안심하기는 이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는 오늘 내내 내릴 예정인데요. 특히 이번 태풍은 충남 서해안의 만조 시기와 겹쳐 더욱 위험합니다. 해수면은 높아질 만큼 높아진 상태고요. 충남 서해안에 저지되는 침수 위험도 여전합니다. 또 내일까지 너울과 함께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닷가 근처로는 지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또 앞서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께서는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JTBC 정희윤입니다. 자, 이번에는 태풍으로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지역 강원도 속초에 나가 있는 백희연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백 기자, 앞서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곳 강원도 이제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거의 들어섰습니다. 앞서 몇 시간 전까지는 빗줄기와 바람이 너무 거세 제가 눈을 뜨기가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나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람은 여전히 거세고 파도도 높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강원 영동과 영남엔 3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강원도는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고 있어 태풍이 약해진 뒤에도 비가 오래 그리고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강원 지역 피해 상황도 많이 좀 접수가 됐나요? 네,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강원 지역에서 총 100건이 넘었습니다. 주택 침수로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도로가 침수됐고 토사가 유실됐습니다. 간판이 떨어지거나 하수관 역류와 같은 사고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 주민들은 대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폭우 때 약해진 지반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붕괴 위험도 큽니다. 도로 곳곳이 통제돼 우회하라는 안내 문자도 계속해서 전송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학교 지역에 침수도 있었다는데 인명 피해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삼척시 한 중학교 운동장이 물에 잠겼고 강릉 한 초등학교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해시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는 빗물이 정강이까지 들어차기도 했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최대 250mm가 넘는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속초에서 JTBC 백희연입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도 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섭니다. 경기 남부 지역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혜연 기자, 네, 하천이 벌써 많이 불어난 것 같은데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하천은 이미 통제된 상황입니다. 제 뒤로 흐르는 게 성남 탄천인데요. 평소에 수위 1m를 잘 넘지 않는 곳인데 지금은 1.5m에서 1.7m 정도까지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저희 오전부터 경기 남부 지역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 쉬지 않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지금까지 시간당 60mm 정도 되는 비가 내렸는데요. 태풍 영향권에 드는 오늘 밤까지 최대 150mm까지 많은 비가 계속 예보돼 있습니다. 네, 곧 있으면 퇴근 시간입니다. 시민들 교통에 불편은 없을까요?
네, 경기도는 이미 이제 비가 오면 자주 잠기는 여주 지하차도 한국과 또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미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침수로 통제된 도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퇴근 시간에도 계속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도로 통제 상황 접수되는 대로 또 정리해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네, 가장 조심해야 될 시간대 저녁 8시부터 밤 10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충주 지역 통과한 태풍은 아마 오후 9시 정도에 경기 이천 지역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 그때가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이 태풍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대입니다. 태풍 크기가 많이 작아지고는 있지만 초속 10m의 바람도 도심에서 불게 되면 입간판 같은 게 흔들리거나 지나가는 사람들 안전사고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고 가시는 길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남 탄천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네, 한반도를 아래에서 위로 가로지르는 태풍 카눈, 북쪽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 북부 연천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지영 기자, 지금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먼저 댐 수위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기 연천군 군남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군남댐의 수위는 30m를 넘었습니다. 군남댐은 홍수를 막기 위해 한계 수위인 40m가 안 되도록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어제 밤부터 수위가 계속 높아져서 오늘 오전 30m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임진강 가장 위쪽에 있는 다리인 필승교의 수위도 1m를 넘었는데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대피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댐의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역시 태풍의 영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경기 북부 지역에는 계속해서 태풍특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비도 계속 많이 내리고 있고요. 또 1시간 전쯤에 비해 바람도 조금씩 더 불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도 수도권 전역에 150mm가 넘는 비가 올 수 있어서 군남댐의 수위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한 환강댐에서 물을 계속 내려보내는 탓도 있습니다. 북한에는 내일 새벽쯤 태풍이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대비해서 환강댐 수문을 열어서 우리나라 방면인 군남댐 쪽으로 물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군남댐에는 수문이 13개가 있는데 이 중 7개가 열려 있고요. 총 700톤 넘는 물이 들어오고 있고 또 1000톤이 넘는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입량과 방출량 모두 평상시에 비해 4배가 넘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수위 조절을 위해서 수문을 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 기자, 이 경기 북부 태풍의 영향 언제 가장 강할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이 오후 5시가 좀 넘었으니까요. 이 4시간쯤 뒤인 오후 9시쯤 경기 동부 지역을 지나서 쭉 올라오며 자정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 태풍은 영향을 계속 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크기는 점차 줄고 있긴 합니다만 수도권 지역에 왔을 때도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흔들려서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간판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 앞에서 JTBC 박지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잠수교로 가볼 텐데요. 자, 최한 기자, 지금 잠수교와 한강 상황 어떻습니까? 다리가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잠수교는 지금 보행자와 자동차 모두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위는 오후 5시 기준 3.96m입니다. 거의 4m에 가까워졌는데요. 3시간 전보다 약 30cm 정도 높아졌습니다. 이 보행자를 막는 수위인 5.5m, 그리고 차량을 막는 수위인 6.2m까지는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요. 물 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이나 하천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제 옆에 있는 한강공원 수변물에도 지금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퇴근 시간입니다. 태풍에 가까워지는 건데 대비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지금 태풍의 중심과 서울까지의 거리는 140km 정도 됩니다. 밤 9시쯤에는 서울 동쪽 50km 부근을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때 바람의 세기는 최대 초속 25m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돼서요.
지붕이나 간판이 날아갈 정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서울시는 퇴근 시간 지하철과 버스의 집중 배차 시간을 연장합니다. 원래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인데 8시 30분까지로 30분을 늘립니다. 이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하차도와 하천 제방 그리고 급경사지 등 취약 지역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이 현수막을 떼놓거나 그늘막 같은 시설도 단단히 묶어놓았습니다. 27개 하천 출입도 모두 통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JTBC 최하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 도림천에 나가 있는 최연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도림천 지난해 폭우 피해가 컸는데 현재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도림천은 지난해 폭우로 범람해 가장 피해가 컸던 곳입니다. 지금 제 뒤를 보시면요. 안전제일이란 펜스와 그리고 위험이라고 써져 있는 테이프들을 둘러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고개를 둘러 하천을 보시면 지금 삼창로 바로 밑까지 하천 수위가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후 2시부터 이곳을 취재하고 있는데 비바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우산이 날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관악구의 하루 누적 강수량은 54.5mm에 달합니다. 도림천은 계속해서 물이 불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 도림천 인근 지역이 저지되어서 주민들이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점심 이후에 관악구와 영등포 일대를 돌아봤는데요. 상습 침수 지역인 반지하 주택들은 이제 물막이판을 설치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빗물 바지도 깨끗이 청소를 해뒀는데요. 또 주민들을 둘러보니까 개개인이 양수기를 구비해 빗물 바지에 있는 물을 빼내는 작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침수 위험이 있는 주택들은 물막이판과 빗물 바지들을 청소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림천에서 JTBC 최연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상 전문가, 안전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학회 본부장,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서 각 지역별 연결을 해봤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는 태풍 이동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지금 태풍 이동 속도가 더 느리게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청주 부근 중심이 지날 때 오후 한 3시경 예상했는데 지금 이 시간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것 같거든요.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그 이유들이 이제 태풍이 이 정도 위치에 오게 되면 상승의 강한 강풍 제트기를 타게 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태풍의 중심을 보면 그 태풍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멍이 뻥 뚫린 그런 그 태풍의 눈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다른 태풍보다 크거든요. 크다. 그리고 이게 이 정도 되면 다른 태풍가 됐으면 이제 흐지부지 그 세력이 약해졌는데 이 태풍은 상륙하면서 약해지면서 오는 건 분명한데 그렇게 바람이 지금 중심 부근에서 초속 24m 정도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있거든요. 자, 초속 24m면 굉장히 강한 바람입니다. 지붕이 날아갈 정도인데 그런데 이 태풍의 전면에서 그러니까 태풍 자체에서 많은 비구름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태풍 자체는 마치 빈 껍데기처럼 보이는데 구름 사진을 보면 아직 그 열대 저기압의 어떤 그 대칭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최근 그 기상위성 영상을 보면 왼쪽 서쪽에서부터 그 건조한 공기가 이 태풍 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태풍이 좀 더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저 비구름 영상에서 보듯이 태풍 위에 우리나라 북쪽 북한까지 굉장히 그 하얀 그 비구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한 지상에서 한 12km 정도 높은 그 200헥토파스칼 고도의 고도를 보면 그 상층 발산력이 있는데 거기에 딸려 들어가는 이 하층에 그 수렴력이 저렇게 비구름이 있는데 저 지역에서 지금 많은 비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태풍이 느리게 이동한다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태풍이 위험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속도라면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진입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도권에서도 좀 오래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상청의 그 예. 시간대별 그 태풍 이동 속도를 보면 네. 갈수록 그 이동 속도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지금 시속 30km 정도가 지금 예. 정도면 아주 노멀한 그 이동 속도거든요. 예. 그런데 점점 수도권 가면서 이게 초속 시속 20km 이런 예. 정도로 이제 느려지고 있는데 네. 그 원인이 이 북쪽의 어떤 찬 공기가 네. 이 태풍의 어떤 북상을 좀 막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태풍이 조금씩 강도가 뭐 약해지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 태풍의 강도는 약해지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머물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고 계속 주의 깊게 이 태풍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풍이 주랭랑 치듯 예. 빠른 속도로 북상을 하면 예. 이제 좀 이 태풍으로 인한 그 어떤 위험에서 벗어나는 게 빨라졌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예. 늦어졌기 때문에 예. 그게 더 오래 그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그 레이더 그 위성 영상에 보였는데 예. 그 태풍의 중심 전면에서 예. 강한 비구름들이 지금 이렇게 놓여 있고 예. 강원도 저 북한 그 원산 쪽에 지금 빨간 그 강한 비구름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삼척 부근의 동해안에도 제법 많은 그러니까요. 지금 동해안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들이 태풍이 이동하면서 예. 동해 바다에 차고 습한 수증기를 예. 백두대간에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산에 부딪힌 공기들은 강제로 상승해. 저 그림인데요. 예. 저 동해안에 빨간 그 색깔로 표현된 곳들이 예. 강한 비구름이 오는 거고, 특히 또 수도권에 보면 서울에도 지금 빨간 비구름이 덮여 있는데 예. 이제 이게 오늘 앞으로 계속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코 태풍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도가 보여집니다. 약해지고 있다고 지금 태풍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백 교수님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시민분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 퇴근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대에 주의해야 될 어떤 태풍 안전 수칙을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우리 태풍이 가장 위험한 요소는 제 생각에는 경로입니다. 경로. 그래서 예. 여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경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이 돼서 한 번도 이동하지 않은 경로를 우리 시뮬레이터가 예측을 해냈습니다. 예. 그래서 돼 있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3cm의 눈이 오더라도 부산에 왔을 때하고 서울에 왔을 때하고 피해가 틀리잖아요. 예. 그거는 똑같은 강도더라도 대응이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퇴근 시간을 딱 집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지금 이번 태풍의 특성을 보게 되면요. 남해 상륙할 때부터 상대적으로 예.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특히 더 그 태풍 중심에서 그 남쪽이 비구름이 좀 약합니다. 바람이 예. 약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태풍이 올라가는 지점에서 지금 거의 중부 내륙을 타고 영동고속도로를 타듯이 지금 충주, 제천, 원주, 여주, 이천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는 태풍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최소 한두 시간 이후에 예. 아무래도 비바람이 좀 약해진 이후에 그리고 그것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바람이 지나갔기 때문에 높은 함수를 가진 산사태, 낙석, 도로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예. 큰 길을 통해서 예. 조심해서 이동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해안 지역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동해안 지역에 지금 강수량이 상당합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누적 강수량이 영동 지역에 지금 300mm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보시기에 지금 동해안 지역에 더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아까 그 비구름 예. 기상 레이더 비구름 영상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저 경상도 쪽 동해안은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 쪽은 조금 비구름대가 좀 벗어난 벗어났다. 강원도 지역에 이제 예. 그 영동지방 빨갛게 보이는데 예. 사실은 북한에 좀 치우치긴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동해 바다에서 딸려 들어가는 저 수증기들이 예. 또 더 강한 비구름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동해안도 당연히 많이 오고요. 저 수도권에 이제 예. 강한 비가 시작이 됐는데 예. 이게 퇴근 시간과 맞물려서 많은 예. 비가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서울 바깥은 강한 그 예. 비가 내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보다 더 철저하게 이 기상 정보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동 지역은 비구름대가 조금 벗어난 모습을 레이더상으로는 보긴 했습니다만 영동 지역이 앞서 제가 장마철에 큰 경북 지역에서 산사태가 많았던 지역이란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영동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영남 지역에 계신 분들 아직 태풍 지나갔다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가 국가위기 경보가 네. 각 그 기관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예. 산림청의 국가위기 경보도 역시 심각 4단계 중에 가장 심각한 심각 단계가 돼 있고요. 예. 태풍도 심각 단계. 그래서 산사태와 태풍이 뭉쳐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아니한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포인트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산사태 취약지구에 대해서 제가 할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예.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좀 풀어드리면 예. 산사태 취약지구가 아니라고 해서 산사태 날 우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산사태 취약지구의 의미는 뭐냐면요. 전체 산림의 1%도 안 됩니다. 예. 선택적으로 거기에 대응 예산을 50%를 쏟아붓습니다.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예. 치료를 내기 위해서 정말 위험한 지역만 대응을 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1%도 안 되는 취약지구에 대한 효과는 많이 봤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위험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예. 산사태 취약지구건 취약지구가 아니건 산사태 위험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산 밑에 있는 재래식 가옥에 계신 주민분들께서는 예. 태풍이 지나간 상태라고 해도 산사태 위험이 역시 있기 때문에 예. 하룻밤 정도는 선제 대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지금 주셨고요. 화면에 보시는 저런 영상이요. 예. 지금 배수로 해서 정상적인 배수 경로가 아니고 저렇게 흙물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예. 산이 비탈이 옹백이 배수 기능을 마비가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이유가 되면 토속류가 흘러 내려오고 뒤에 수밀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 예. 산사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 저런 것이 바로 붕괴의 징후가 됩니다. 그게 지금 특히 영남 지역, 경북 지역이 지반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산사태가 벌써 났고요. 예. 올해 우리 7월달 호우에서 교훈을 얻는 것처럼 예. 정선 피암 터널을 보면 예. 16,000톤의 암석을 2차례에 걸쳐 쏟아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산사태가 났던 지역이라도 예. 다시 한번 더 날 우려가 있죠. 왜 그러냐면 역시 배수 기능을 마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더 위험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람 얘기 아까 본부장님 좀 하셨는데 앞서 저희가 영상 보여드렸을 때 이제 앞서 오전에 부산 지역에서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어서 시민분들이 바람 때문에 이렇게 약간 주저앉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거는 이제 오전에 태풍이 좀 더 강했을 때 부산 지역의 상황이지만 태풍이 조금 더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태풍은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몇 시간 간격으로 태풍의 중심을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예. 중심 부근에서 초속 24m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오전에 그 화면 여성분들이 예, 예. 바람에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정도인데 예. 자, 이 태풍이 바다를 지나면서 처음 만난 게 남해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거칠 거 없는 이 바다를 지나면서 네. 그 강한 바람을 유지한 채 예. 탁 처음 만난 게 이제 남해 그 지형이거든요. 남해안 지역. 예, 그 지역에 이제 많은 그런 비인데 과거도에 39.5 초속. 39.5m가 불었거든요. 예. 이게 이 정도 유력이면 당연히 큰 나무가 뽑히고 이런 정도인데 나무가 실제 뽑혔더라고요. 예, 나무가 네. 뭐 넘어가고 네. 뽑히고 하는 모습들이 그 남부 지방에서 네. 태풍이 지나오는 경로상에서 오늘 발생했던 상황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 정도의 유력이 역시 현실로 예. 나타났구나 이렇게 예. 느꼈는데요. 남부 쪽에 한 380mm 비, 예. 또 동해안에 한 390mm 예. 비가 내렸는데 예. 역시 태풍이 예상보다 별로네 이런 말 하는 분 제가 들었는데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해졌다고 하지만 바람 세기도 초속 20m를 넘어가는 상황.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 네, 상황. 네. 수도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 네. 굉장히 센 바람이 아직도 불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도심 쪽으로 이제 태풍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다 보면 아무래도 도심 쪽에는 좀 더 건물들도 많고 간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뭔가 도심에는 이제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더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기상에서 예. 그 태풍을 예보할 때 우리는 정확한 지점을 안내하기 위해서 점으로 안내를 하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위험성을 표현할 때 강풍 반경, 폭풍 반경을 얘기를 합니다. 예. 강풍은 초속으로 15m, 예. 그리고 폭풍은 25m를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두 가지 수치를 정하는 이유는 예.
풍속이 15m/s 이상이 되면 성인 남성이 걷기가 어려워지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외출을 자제하시라는 뜻이 되죠. 25m 이상이 되면 개인적인 교통수단도 오토바이든 차량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풍속이 23m/s가 된다는 부분은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도심지 같은 경우는 낮은 곳에서는 간판이 날리고 부착물들이 다치게 되고요. 높은 곳에서는 빌딩과 빌딩 사이를 단면적이 좁아지니까 바람이 빠르게 흐르게 되고요. 더군다나 땅에서의 마찰이 적기 때문에 높으면 풍속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위에든 아래든 도심지는 바람을 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딩풍이라는 게 그러니까 빌딩이 많은 지역에서 그 좁은 길목을 바람에 지나게 되면서 바람이 더 세지고 빨라지는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계곡물을 흐르는 물이 굽이쳐 도는 것처럼 바람도 눈에 보이질 않는 것 같지만 빌딩과 빌딩 사이를 좁게 빠르게 흐르고요. 원래 코안다 효과라고 해서 부착면에 따라서 빠르게 흐르는 바람은요. 그 벽면을 잡아당기는 힘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태풍 카트리나 같은 거 이렇게 보더라도 지나가면서 지붕을 뜯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층 빌딩에서 단순히 빌딩 풍을 안이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은 또 주거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물이 높이 살아서 창문을 열어놓고 막 이렇게 되면 잡아당겨서 부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도심 지역 얘기를 했었고 앞서 이제 퇴근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경남 창원에서 맨홀 뚜껑이 이제 솟구쳐 오르면서 그 맨홀 뚜껑이 위에 이제 시내버스가 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시내버스 바닥을 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버스도 맨홀 뚜껑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 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런 사고 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네, 저 사고는 원인도 있고 저 사고 이후에 또 다른 2차 전조도 될 수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보통 드럼통만한 뚜껑을 지금 저희 보시는 게 상하수도 맨홀 뚜껑인데요. 60cm 되는 드럼통 크기가 되는데 이 무게가 80kg, 성인 남성보다 좀 더 무거운 편이죠. 그렇지만 물이 30cm 높이만 돼도 그 무게랑 똑같아집니다. 물의 무게가 무섭죠. 그랬는데 튀어 올랐다는 얘기는요. 맨홀은 배수로가 100m에 1m 정도 구배를 가집니다. 많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엔 평평한 것 같아도 저 압력으로 공기총처럼 총알처럼 튀어 올랐다는 얘기는 하부의 낮은 저지대에 배수가 지금 막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막혀 있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전체 핏줄 중에서 압력이 높아지니까 중간에 혈관처럼 터져 오른 겁니다. 저렇게 되면 또 물이 솟구치고 그리고 저 뚜껑이 저절로 제자리에 가진 않잖아요. 저 밑으로 차 빠진 물이 솟구쳐서 올라온 상태에서 차가 빠지게 되고 또 사람이 옆에 있다가는요. 실제로 그런 사망 사고가 있습니다. 배수가 밑에서 해결이 되면 갑자기 주사기처럼 빨아들입니다. 빠져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전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맨홀 뚜껑 같은 부분도 철저히 좀 단속을 미리미리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을 또 지날 때는 주의를 좀 하셔야겠어요. 맨홀 물이 잔잔하게 평면으로 돼 있더라도 그 부분 어디에도 위험한 상태니까 물이 고이지 않은 곳으로 돌아서 보행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소중한 제보 영상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보 영상을 통해서 태풍 피해 상황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 전국 각지의 피해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강원도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강원도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방금 전 올라온 제보 영상, 속초의 관광 수산시장입니다. 보시면 종아리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로 좀 위험해 보입니다. 하천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물이 흙탕물이 되어서 이 상인들이 잠겨 있는데 이 상인들이 젖은 물건들을 막 위로 옮기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요. 오후 들어 홍수 경보가 내려진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상황, 대구 군익은 한밤마을 인근의 도로입니다. 하천물이 넘쳐서 차가 다니는 도로까지 넘쳐왔고요. 보시면 도로가 끊겨 있습니다.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길 자체가 보이지 않고 흙탕물의 유속이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통제된 도로가 있어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이번에도 대구입니다. 대구 달성군 옥포읍 송해공원이고요. 이곳도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자, 시민이 길을 걷고 있고 또 말 한 마리를 데리고 걷고 있는데 말과 함께 대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다른 제보 영상을 보면 아예 지금 말을 타고 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지금 종아리 반 정도까지, 사람의 종아리 반 정도까지는 물이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셨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다시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가장 많은 비가 왔죠. 지금 곳곳이 도로 침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후 2시쯤에 들어온 제보 영상입니다. 속초시 조양동의 한 도로고요. 보시면 차량이 물살을 가르면서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보라를 내면서 달리는데 바퀴가 절반 이상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아예 인도 쪽으로도 물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부는 것 같습니다. 옆에 세워진 입간판도 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 이곳은 경남의 창원입니다. 이 창원도 시내 곳곳에 도로와 지하차도와 차도가 침수로 통제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창원 성산구 상황인데요. 6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급류에 휩쓸려가고 있는 아주 위험한 영상입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떠밀려서 가다 보면 맨홀이나 하수구 등에 또 빠질 수 있는 위험 상황입니다. 다행히 경찰이 구조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당시에 다행히 또 차량 통제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물살이 약해진 곳에서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다음 영상, 이곳은 부산입니다. 오전 9시 부산 화명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가볼 텐데 강한 비바람으로 일단 가로수가 쓰러져서 입구를 막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무들이 뒤엉켜서 있습니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을 텐데 소방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이 뒤엉킨 나무를 썰고 또 제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다른 곳에선 도로변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또 간판이 떨어지는 곳도 많았습니다. 모두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 살펴봤습니다. 네, 제보 영상들 살펴서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앞서 얘기를 했듯이 집중호우가 좀 쏟아진 영남 지역 그리고 영동 지역의 제보 영상들이 좀 많이 올려주신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앞서 그 속초 상황을 보면 그 2시 상황이었는데도 지금 굉장히 그 도로가 침수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지금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600mm까지 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기상청이 예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밤 사이에도 계속해서 속초, 강릉 이쪽 영동 지역에 많은 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의 그 어떤 그 저기압성 순환은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10시간 동안 계속 똑같은 공기의 흐름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한 타임 한번 쏟아부었다. 다시 또 밤에 그런 동해 바다에서 습도가 높은 그런 공기가 수증기가 유입되면 오면 그래서 한바탕 쏟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쏟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오늘 밤에 또 300mm 이상의 예. 비가 영동 지방에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예. 하는 거거든요. 예. 자, 현재만 보고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측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이 태풍의 저녁에 맞이하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곳곳 도로가 이제 침수되어 있는 상황도 많이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고 보면 차들이 이제 바퀴가 한 반 정도 잡힌 이게 들어찬 상태에서 이동하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는데 도로가 침수됐을 때의 이동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화면에서도 이렇게 이제 승용차가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안전수칙에서 차량 바퀴의 3분의 2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저 정도가 되죠. 3분의 2면 중심축을 넘어가는 정도인데 네. 지금 저렇게 이동을 하다가 3분의 2 이상이 되면요. 예.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 일단은 하부의 전자장치가 젖기 시작하니까 예. 방수가 안전하지 않아서 시동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낮은 배기구로 물이 들어가면 예. 아까 말씀드린 물의 힘을 엔진이 밀어내질 못하니까 역시 시동이 꺼질 수 있습니다. 예. 또 거기다가 이번에 오송 사고에서 증언 제보에서 볼 수 있듯이 예. 불과 3분 만에 버스가 떠올랐잖아요. 예. 큰 철판 그릇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차량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저 상태에서는 저렇게 수위가 높아지는 상태는
도로의 배수가 완전히 기능이 마비됐다는 징후입니다. 그래서 가시려던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동할 수 있을 때는 가까운 높은 곳으로 대피 장소로 이동하셔야죠. 원래 가던 길로 가면 안 되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좋다. 당장 그래야 되고요. 어느 순간에 만약에 시동을 꺼지게 되면 그 차량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가두는 공간이 됩니다. 우리 강남역 침수에서도 보면 차량 위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던 시민분들이 계셨는데요. 그 시민분이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하신 거죠. 제때 높은 곳으로 가셔가지고 차량 안에서 침수는 면하셨지만 만약에 저 집 침수 상태가 갑자기 급격하게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차량을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상태는 차량의 시동이 꺼지면 그 차는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살아있을 때, 엔진이 살아있고 전기가 살아있을 때 창문을 내리고 저렇게 썬루프를 열어두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시게 되고요. 침수가 올라오면 빨리 차에서 탈출하셔가지고 몸을 어디 지지하신 다음에 주변에 구조를 요청하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혜원 앵커가 다시 각 지역별 취재기자 연결해서 각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태풍이 지나간 충북 지역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피해가 커서 더 걱정이 많았던 지역인데요. 자, 현장에 하예빈 기자 나가 있습니다. 하 기자, 태풍이 지나갔고 비가 좀 잦아들었습니까? 네, 오후 4시 반을 기준으로 태풍의 중심과 청주 사이 거리가 70km까지 가까워지기도 했는데요. 태풍이 북상하면서 이제는 조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청주에는 종일 비바람이 거셌는데 지금은 다소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부터 13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내일까지 계속 올 걸로 보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미호강은 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폭우 때처럼 탁해진 흙탕물이 아주 거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고 이재민도 60여 명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보강 공사를 해서 더 높게 쌓아놓기는 했지만 주민들은 그래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태풍이 비바람을 몰고 오면서 미호강뿐 아니라 다른 곳들도 물이 상당히 불었다고요. 네, 오후 2시쯤 괴산군 달천 목도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영동군 금강 양강교 지점에도 마찬가지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 3시까지 영동군에 200mm 가까운 비가 내리는 등 충북 전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강물이 불어날 수 있다면서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미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라서 이번엔 사전 통제가 곳곳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네, 청주시 등 충북 지하차도 곳곳이 오전부터 통제됐습니다. 지난번처럼 지하차도 고립 같은 큰 사고는 없었지만요. 오후 4시 기준으로 11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로 주택에 들어찬 물을 빼달라거나 도로에 쓰러진 나무를 치워달라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JTBC 하이빈입니다. 네, 이번에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 현장에 나가 있는 정희윤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자, 정 기자, 지금 아직 좀 뿌연 상황으로 보이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네, 저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대전 만년교 앞에 나와 있는데요. 2시간 전보다는 비가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하천 요속은 빠릅니다. 출입도 이렇게 통제가 되어 있고요. 뒤에 보이는 저 길 안내 팻말도 물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네, 대전 지역에는 어떤 피해가 좀 있었습니까? 네, 시간이 갈수록 사건, 사고, 신고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부여에서 도로를 지나던 30대 여성이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깔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충남 지역 곳곳에서 간판이 떨어지거나 시설물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태풍 영향권 안에 있어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집계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충청 지역이 이번 태풍에 특히 위험한 이유가 또 있었다고요? 네, 이번 태풍은 충남 서해안의 만조 시기와 겹쳐 더욱 위험합니다. 해수면은 높아질 만큼 높아진 상태고요. 충남 서해안에 저지되는 침수 위험이 여전합니다. 또 내일까지 너울과 함께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닷가 근처로는 지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겠고요. 또 앞서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께서는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JTBC 정희윤입니다.
자, 이번에는 3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속초에 백희연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백 기자, 큰 파도가 아직 치고 있습니까? 네, 비는 오늘 오후 가장 많이 내릴 때보다는 조금 잦아든 상황이지만 파도는 여전히 거셉니다. 강원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태풍과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바람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너울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 도로를 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안가 근처에는 접근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비가 많이 내린 곳이 강원 삼척, 강릉 등인데 왜 이렇게 강원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 건가요? 네, 강원에 특히나 많은 비가 내린 이유는 이 지역이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쪽보다 더 강한 동쪽의 바람과 최근 동해안의 수온이 높아지는 바람에 수증기가 합해졌습니다. 한편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비도 조금씩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완전히 지나칠 때까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앞으로 강원에 최대 25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원 지역 피해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워낙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엔 강릉시 강동면 정동천이 범람해 일대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강릉시 강동면 군선강도 수위가 상승해 범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고성군에서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 비는 내일까지 더 올 것으로 보여 피해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속초에서 JTBC 백희연입니다. 네, 이번엔 오늘 저녁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가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남부 탄천에 나가 있는 조혜연 기자 연결합니다. 조 기자, 뒤로 벌써 하천이 많이 불어난 것 같은데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하천은 어제부터 통제되고 있는데요. 제 뒤로 흐르는 성남 탄천 평소 수위 1m 채 넘지 않는 강인데 지금 1.5m에서 1.7m 정도까지 많이 불어났습니다. 평소에는 시민들이 징검다리를 건너기도 하는 그런 강인데 많이 불어나서 징검다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남 지역 등 경기 남부 지역에 70mm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 시간당 10mm에서 20mm 가까이 되는 좀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 영향권에 있는 오늘 밤까지 최대 150mm 가까이 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네, 곧 퇴근 시간인데 경기 남부 지역 일부 도로는 벌써 통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비가 오면 자주 잠기는 여주 지하차도는 미리 통제가 되고 있었고 또 산사태 위험 지역들도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침수로 통제된 도로는 없는데 퇴근 시간에도 이제 계속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 만큼 혹시 도로 통제 상황 있으면 저희가 또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 알려주시죠. 네, 일단 저녁 8시부터 10시 정도 사이가 가장 태풍에 가까워지는 시기로 예상됩니다. 네, 충주 지난 태풍 계속 북상 중인데 네, 오후 9시쯤 경기 이천 지역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지역에 태풍 관련 소방 신고는 약 30건 정도 접수됐는데 아직까지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큰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속 15m 정도 태풍 바람이 불면 지나가는 사람이 걷기가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 크기가 많이 작아졌더라도 지나가실 때 시설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 탄천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네, 태풍이 북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북부 지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지영 기자, 현재 그 댐에 나가 있죠. 댐 수위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군남댐의 수위는 30m가 넘습니다. 군남댐은 홍수를 막기 위해 한계 수위인 40m가 안 되도록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어제 밤부터 계속 수위가 높아져서 오늘 오전 30m에 다다랐습니다. 또 임진강 물줄기 가장 위쪽에 있는 다리인 필승교의 수위도 1m를 넘었는데 인근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께서는 대피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주민 대피가 필요할 정도로 댐의 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역시 태풍의 영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경기 북부 지역엔 계속해서 태풍 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또 바람도 이 30분 전쯤에 비해서도 계속 더 불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 춥다고 느낄 만큼 기온도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시간당 최대 150mm가 넘는 비가 수도권 전역에 내릴 수 있어서 군남댐의 수위도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북한 환강댐에서 물을 내려보내는 탓도 있는데요. 북한에는 내일 새벽쯤 태풍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에 대비해서 환강댐의 수문을 열어서 우리나라 방면, 즉 군남댐 방면으로 계속 물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군남댐에는 수문이 총 13개가 있는데 이 중 7개를 열었고요. 800톤 초당 800톤이 넘는 물을 계속 들여오고 있고 또 초당 100톤, 1000톤이 가까운 물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유입량과 방출량 모두 4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기자, 이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 어느 시간대 가장 조심해야 됩니까? 지금이 오후 6시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지금보다 3시간쯤 뒤인 오후 9시쯤 태풍은 경기 동부 지역을 지나서 쭉 올라오며 자정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크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수도권 지역에 다다랐을 때에도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이 불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앞으로 이동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간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JTBC 박지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지역 가봅니다. 잠수교에 나가 있는 최하은 기자인데요. 자, 최 기자, 지금 잠수교와 한강 상황 어떤지 통제가 되고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잠수교는 아직 보행자와 자동차 모두 다닐 수 있는 상태입니다. 수위는 조금 전인 5시 30분 기준 4m를 조금 넘었습니다. 3시간 전보다 30cm 정도 높아졌습니다. 보행자를 통제하는 수위인 5.5m, 차량을 막는 수위인 6.2m까지는 조금 남았는데요. 하지만 비바람이 강해지는 게 지금 느껴지고 물 높이도 계속 높아져서요. 하천이나 한강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제 옆에 있는 한강공원 수변무대도 지금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곧 있을 퇴근 시간대 어떤 것 주의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태풍의 중심과 서울까지의 거리는 120km 정도 됩니다. 밤 9시쯤에는 서울 동쪽 50km 부근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서요. 이때 바람의 세기는 최대 초속 25m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붕이나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세기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퇴근 시간 지하철과 버스의 집중 배차 시간을 연장합니다. 원래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인데 오후 8시 30분까지 30분을 늘립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지하차도와 하천 제방,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현수막을 미리 떼놓거나 그늘막 같은 시설도 단단히 묶어놓았습니다. 27개 하천 출입도 모두 통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JTBC 최하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 도림천에 나가 있는 최현수 기자 연결합니다. 자, 최 기자, 지난번에 폭우 때 도림천이 범람했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도림천은 지난해 폭우로 범람에 큰 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지금 제 뒤를 보시면 펜스로 막아둬서 시민들의 통행을 막아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고개를 돌려 옆을 보시면 도림천의 수위는 산책로 바로 밑까지 다다른 모습입니다. 제가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비바람은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바람이 불어서 우산이 날아갈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관악구의 1일 누적 강수량은 72.5mm에 달합니다. 도림천은 계속해서 수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도림천 인근 지역이 저지대라서 주민들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점심 이후에 영등포와 신림 일대를 둘러봤는데요. 상습 침수 지역인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물막이판을 미리 설치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빗물 바지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뒀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양수기를 직접 구비해서 물막이판 그리고 빗물 바지 안에 있는 물을 일부러 더 끌어내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러면서도 지난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괜찮아질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침수 위험이 있는 주택들의 경우는 물막이판을 미리 설치하시고 빗물 바지도 미리 청소해 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JTBC 최연수입니다. 네, 태풍 소식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태풍 관련 이 뉴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 태풍이 이렇게 꺾어서 그리고 수직으로 관통하는 태풍은 처음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말이 많았거든요. 이런 태풍, 처음 보는 태풍, 이것도 좀 기후변화의 원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게 처음이면 다 네. 기후변화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네. 태풍이 두 번 그 어떤 이상 진로를 네. 밟고 또 우리나라 남해안 상륙해서 네. 동해상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서 올라오는 처음 보는 그런 네. 태풍이었습니다. 예. 이런 그 예상 밑에서 태풍이 갈팡질팡할 때는 그 변화가 심했는데 예. 적어도 이런 진로를 밟을 거라고 한 5일 전부터 예상을 해서 예. 그게 남해안 그다음에 우리나라 관통하는 이게 딱 맞아들었거든요. 예. 자, 이러면서 굉장히 피해 줄이자고 예. 강조를 많이 해서 예. 이 정도에 지금 인명 피해가 아직 났는지 모르지만 아직 안 난 거 보면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잘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셨고, 자,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름철에 특히 뭐 집중호우도 그렇고요, 이번 태풍도 이동 경로가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올라온 상황이고, 또 이렇게까지 태풍이 느리게 올라가는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재난을 바라보는 재난 대비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기후 재난이 예. 21세기 들어서 훨씬 더 강도가 고강도로 높아졌고요. 네. 소위 이른바 방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예. 20세기 때부터 막대한 비용을 들여 그걸 대응을 해왔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은 만큼 피해는 클 수 있는데 예. 안타까운 인명 피해는 선제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예. 스마트 재알림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고요. 예. 위험하다고 하면 선제 대피하시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부 내륙 지역에 산 밑에 있는 재래식 주택에 계신 분들 예. 오늘 하루만큼은 예. 대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계신 주민분들, 시민분들, 그리고 영동 지역의 시민분들도 어떤 부분들 마지막으로 좀. 네, 원포인트로 말씀드립니다. 직전에 기자님께서 지금 그 차수판을 설치하고 예. 모래주머니 쌓는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예.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예. 지하 공간에 물이 넘을 우려가 있으니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놨으면 예. 그 안에 주민이 계시면 안 되죠. 예. 그 밖에서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점검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지대, 침수 지역을 완벽히 막을 수 없다면 예. 대피를 먼저 해야지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없다. 선제적인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본부장 그리고 백승주 교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에 가보고 들어보고 만나보는 코너죠. 여도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도현 기자입니다. 네. 오늘 보니도 이제 태풍 얘기로 준비를 했죠. 네, 카눈 위력을 실험해 본입니다. 네. 바람 세기별로 얼마나 바람이 부는 건지 안전체험관에서 실험을 하면서 바람을 직접 맞아봤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초속 얼마다 이러면 체감이 잘 안 되니까 직접 네. 실험을 해본 거군요. 네. 영상 바로 보시죠. 제가 키가 166cm에 몸무게가 50kg이 넘는데요. 이 실제 수준의 태풍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초속 10m의 바람에도 우산이 뒤집히고 또 비까지 내려서 앞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초속 20m 바람에는 우산을 들고서는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의 바람에 우산도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아, 무서워.
지금 부는 바람이 이 카눈과 실제로 비슷한 수준의 바람입니다. 지금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초속 20m의 바람은 그 숨쉬기가 곤란하고 그 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초속 35m의 바람은 그 지지대를 잡지 않으면 사람이 날아갈 수 있는 강한 바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카눈과 비슷한 정도의 비와 바람을 맞아봤습니다. 앞으로 걸어가기가 힘들고 또 앞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 때문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이제 카눈 태풍이 최대 풍속이 초속 20m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속 10m부터도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우산도 막 뒤집히고요. 저도 매년 태풍 취재를 다니면서 이 태풍의 위력은 실감하고 있었는데요. 실험 영상처럼 비바람이 강하게 불면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고 걷기도 힘듭니다. 아까 보니까 이 바람 소리 때문에 의사소통도 할 수가 없을 지경이던데, 그러니까 외출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강한 바람이 불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요? 간판이나 현수막 같은 게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밖에 있을 땐 일단 무조건 안전한 장소인 실내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라고 합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일단 무조건 실내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실내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실내에선 창문을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예. 이 진동 때문에 창문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샷이라고 하죠. 이 창문 틈은 우유값이나 종이를 끼우거나 테이프로 붙여야 됩니다. 창문이 깨지는 걸 유의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 X자로 신문지 붙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네, 한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소개가 됐었는데 예. 전문가들은 사실 그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 대신에 창틀에 테이프를 붙여야 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창틀에 이렇게 테이프를. 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자, 태풍 영향권에서 이제 점차 벗어나더라도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주의할 게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정말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침수가 됐던 곳들은 전기 사고 위험이 있고 특히 가스 누출 위험이 있어서요. 들어가면 무조건 집안 환기부터 해야 됩니다. 그 뒤에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전기나 가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자, 지금 6호 태풍 카눈 한반도를 위아래로 관통하는 정말 역대급 태풍이잖아요. 생각보다 덜한가 싶은 상황에서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요. 안전 대비는 과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모쪼록 큰 피해 없도록 단단히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마지막 코너 오키도 태풍에 집중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도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태풍을 주제로 이제 키워드를 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배달입니다. 배달. 네. 그 배달 연관어를 지금 보니까 휴업, 태풍, 노동자 안전,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태풍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들이 있었죠. 예. 배달 업체들이 휴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안전 문제 때문이겠죠. 예. 네, 영상을 보면서 좀 얘기를 또 나눠볼게요. 이게 이제 작년 9월 영상 시청자 제보인데
태풍 흰남노 때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이제 네. 오토바이가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지금 비바람이 너무 거세게 부니까 도로 한가운데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때의 영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전에 태풍 흰남노 때 배달하던 모습이고요. 강풍이 워낙 강합니다. 그 바람이 너무 강해서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작년 8월에 이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때도 당시 물이 허리까지 올라오는데도 배달하는 그런 모습들 공유되면서 많은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랬습니다. 예. 그 작년에 태풍 흰남노 예고된 상황에서도 이 배달 플랫폼 업체들 운행 중단을 안 해서 예. 사실 여론의 문매를 맞았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발빠르게 휴업을 했는데 그 배달의 민족 카눈 영향권에 속한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이 배달 서비스를 임시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유의가 되니까 배달 서비스 중단한 건데 네. 아까 연관어 볼 때 그 맥도날드가 있었어요. 왜 나온 거예요? 그 맥도날드 관련해서 논란이 사실 하나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배달의 민족 제주도 지역 서비스 중단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원래는 이제 어제부터 배달을 쉬려고 했었나 봐요. 예. 제주도가 왜냐면 어제부터 이제 태풍의 제주도가 영향권에 제일 먼저 왔죠. 태풍이. 맞습니다. 근데 제주 서귀포 지역 배달 대행 업체들이 어제 배달을 쉬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예. 맥도날드 한 지점이 반대를 해서 휴업이 무산될 뻔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결국 제주도청이 나서서 휴업하기는 했는데 누리꾼들이 이 안전위에서 당연히 찬성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소식을 듣고 이런 비판들을 많이 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특보하면서 태풍 대처법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외출을 피하라는 조언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대본에서도 뭐 출퇴근 시간 조정하자 뭐 이런 권고도 많이 했던 상황. 근데 실제로는 출근 시간을 미룰 수 없었다 이런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 네. 함께 좀 보실게요. 네, 그 사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태풍이 너무 심해서 오늘 출근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인데 네. 부산에 있는 한 카페였어요. 오늘 아. 직원이 이제 출근을 못한다고 저렇게 메시지를 보냈나 봅니다. 네. 이 메시지를 놓고서 누리꾼들이 이제 갑론을박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아, 부산이면 이 정도 이해해줘야지라는 반응도 있었고. 부산은 아까 보면 바람이 또 상당히 강하게 불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제보 영상 네. 보면.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이렇게 심한데 출근 당연히 못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예. 태풍 온다고 이거 일을 안 할 수 있나라든지 다들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데 갑자기 저렇게 문자 하나 딱 보내놓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참 뭐 통일된 지침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뭐 또 업체별로 이거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고 네. 또 출근도 출근인데 그 어린이집 예. 휴업한 곳들이 좀 있어서 또 부모는 출근해야 되는데 아. 아이는 이제 휴원을 하니까 예. 급하게 좀 봐줄 사람 없고 또 그런 마음고생한 직장인 부부가 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코리안 입장에서 사실 갑자기 아이들 쉰다고 하면 그 또 걱정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네, 연관어들 쭉 보이실 텐데 네. 사실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렇죠. 당연한 키워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태풍이 올 때마다 매번 우리가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작년에도 이 문제가 좀 있었어요. 유튜버들이 예. 태풍을 생중계하면서 논란이 됐었어요. 기억납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도 이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상 보실게요. 여기는 어디예요? 해운대인데요. 예. 해운대.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이고. 아, 맞습니다. 예. 그 새벽 1시 상황이었고 이 시간대가 이제 태풍이 부산 쪽으로 북상하던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그 시간대에 바다로 들어갔고 지금 뭐 구조가 된 건가요? 맞습니다. 예. 심지어 지금 망치 상태였다고 하고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해수욕장 입수 전부 금지가 돼 있었고 구조요원들이 바로 출동했는데 바닷속에서 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들 몇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수상 보트를 타고 있는. 저기는 어디예요? 여기도 이제 부산 앞바다인데 아, 저기는 경북 포항 앞바다 예, 죄송합니다. 그 20대 남성 2명이 수상 오토바이 당연히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저걸 끌고 들어갔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수상 레저 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하고요. 네. 또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 태풍 카눈으로 제주도 해안가 대피 명령이 내려졌는데 저렇게 갯바위 위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파도 높이가 엄청 높았거든요. 까딱하면 사실 휩쓸려가지고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요새 그 인증샷 찍겠다고 일부러 가는 사람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네. 마지막이 이제 부산인데 오늘 오전 태풍 부산 지나가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건 이제 낚시 사진이고 태풍 인증샷 레전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인데 떨어진 이정표를 들고서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이게 사실 도로 이정표 떨어질 정도면 바람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네. 이걸 인증샷 찍으려다가 사실은 위험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 행동에 대한 좀 비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뭐 빌딩풍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빌딩 사이로 강하게 바람이 더 세게 불어서 어떤 구조물이나 뭐 입간판 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앞서 뭐 본인도 얘기했듯이 바로 피해야 되는 건데 그 자리에서 저걸 들고 있는다는 건 그리고 하나 오늘은 제가 여기를 준비를 안 했지만 이슈된 게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또 그 센텀시티 있는 데서 파도가 있는데 거기서 또 생중계를 하던 유튜버가 파도에 맞아서 또 넘어지는 일도 있었어요. 이게 결국엔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건데 이러다 목숨까지 자칫하면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정말 출동해야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구조대원들이 거기를 못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사실은 본인 목숨 걸고 또 이분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저희가 이제 층간소음 5개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태풍 대비 5개명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뭐 모두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태풍 대비 5개명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좀 만나볼게요. 외출 자제. 웬만하면 집에 계시는 게 좋겠죠. 실시간 기상 정보 확인 공유. 그리고 하천, 방파제 등 위험 지역 기피. 창문 창틀에 단단히 고정. 아까 이제 보니보니에서도 보셨겠죠. 집 주변의 배수구 미리 점검.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그래도 좀 안전하게 태풍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최대한 집에서 외출 자제하고 실시간 기상 정보 JTBC 뉴스 보면서 실시간 기상 정보 공유하시고 창틀에는 X자 말고 창틀 이렇게 빙 둘러서 테이핑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오늘 저녁 내일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네요. 네. 전민기 팀장도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귀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무사하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태풍 소식 관련해서 잘 챙겨주시고요. 비가 더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태풍 소식 주의해 주시고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수도권 지역이 퇴근 시간대에 지금 태풍의 영향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귀갓길 특히 안전사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